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학습을 하시면서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수업을 마칠 때 기억하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표에서 방출되는 적의 복사 에너지를 학습하고, 두 번째로, 적의 복사 전달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지 학습 목표도 잘 봐두세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는 16차시로서 적의 복사 전달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사 전달 방정식은 앞에 차시에서 복사의 단위로서 복사 휘도와 복사 조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복사 전달 방정식은 대부분 복사 휘도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의 어떤 그 기층이 가열될 것이냐 또는 냉각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 요인은 복사 휘도처럼 어떤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복사만이 그 기층의 냉각과 가열을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그 기층을 가열하고 냉각이 되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그 복사가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복사 휘도를 복사 조도의 단위로 바꾸어서 우리가 대기의 냉각과 그 다음에 가열을 그러한 효과를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사 휘도를 복사 조도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적의 복사인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했던 9차시의 슈왈츠 차일드 이퀘이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전개 과정을 그림이 약간 다르지만은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P 기층에서, 여기 기압이 P입니다. P인 기층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나가는 복사 휘도의 변화, di 뮤의 변화는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복사 휘도의 변화에 어떤 기층이 슈왈츠 차일드 이퀘이션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 기층은 지금 기층에 속에 있는 매질은 적의 복사를 방출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P'부터 P' 플러스 DP에 있는 이런 얇은 기층에 있는 그 매질들이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고, 그 방출한 에너지가 P면에서 그 복사 휘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여기에서의 복사 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림 보신 것처럼 P인 기층에서 그 복사 휘도의 변화 di 람다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타 람다는 프랭크 함수입니다. 이 프랭크 함수에다 곱하기 뭐를 했었죠? 우리 9차시에서 배웠었죠. 키르의 법칙 배웠었죠. 흡수율과 방출능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흡수율, 방출능을 우리가 여기서 흡수율 대신에 뭐를 썼나요? 광학 두께를 썼죠. 그렇죠? 광학 두께가 바로 흡수율입니다. 자, 따라서 요 두 가지를 곱하면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겠고, 나누기 뮤를 해줬는데 이 뉴는 방향을 표시한 것이고, 거기에서 방출되어지는 에너지가 P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부가 감쇄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쇄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투과율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투과율을 곱해 줬습니다. 물론 투과율도 통과하는 빛의 경로가 경사져 있다고 그러면 나누기 뉴를 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P 기층에서의 그 복사 휘도의 변화는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슈왈츠 차일드 이퀘이션하고 정확히 동일한 것입니다. 이 식의 해를 다시 한번 해를 다시 한번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하죠? 그것을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층이
가열되고 냉각되어지는 것은 복사 휘도가 아니라 복사 조도의 단위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사 휘도 단위를 복사 조도 단위로 바꿀 것입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복사 휘도는 어느 한 방향에서만 들어오는 거지만은 복사 조도는 모든 방향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니까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d 뮤를 모든 방향에서 제로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고 앞에 있는 이 파이는 무엇입니까? 방위각에 대해서 360도 뺑 돌아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방위각에 대해서는 적분을 해줬고 세타만 제로에서 1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이 복사 휘도를 뭐로 바꾼 거하고 마찬가지입니까? 복사 조도로 바꾼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di 람다 뮤는 어디 있죠? 바로 위식에 있는 이 값들입니다. 이 값들을 여기다 넣고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 베타 람다 이것 플랭크 함수인데 플랭크 함수 역시도 우리가 요 플랭크 함수는 복사 휘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복사 조도의 단위로 바꾸느라고 앞에 파이를 곱해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 곱하기 베타 람다는 뭐로 쓸 수 있냐면은 b 람다 t. 이 b 람다 t는 이제 복사 조도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는 다음 식에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보면은 t 람다라고 그랬는데 요 t 람다는 온도의 t가 아니라 투과율의 t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p서부터 p 프라임 기침까지의 투과율은 P서부터 P'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광학 두께하고 제로에서부터 1까지 뭐를 세타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투과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했을 경우에 바로 그 위식에 여기다 대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복사 조도 형태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즉 B 람다 T 곱하기 D T 투과율 T 람다 PP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복사속 형태의 우리가 슈왈츠 차일드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완성을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기압 지금 P인 기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꼭 그 안에 있는 어떤 기층이 방출한 에너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에서 방출한 적의 복사 에너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따라서 지표면에서 방출한 적의 복사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항이 하나 더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식과 같이 됩니다. B 람다 TS, 여기서 TS는 지표면의 온도입니다. 적의 복사에 대해서 지표면은 거의 흑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온도는 지표면의 온도와 파장만 알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그 적의 복사 에너지는 B 람다 T S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어디죠? 지표면이니까 PS입니다. PS부터 어디까지? P까지 투과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이 지표면에서 방출된 적의 복사 에너지가 기압 P인 기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슈왈츠 차일드 이퀘이션 유도하기 위한 이 두 항이 합쳐지면은 적의 복사속 형태의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완성된 그 적의 복사속 형태의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그 방정식은 상향하고 하향하고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인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방출해서 그 P 기층까지 P 기층에 영향을 미치는 항은 이 우변에 있는 첫 항이 되겠고 두 번째 있는 항은 기층들이 방출하는 적의 복사 에너지입니다. 즉 기층들이 방출하는 적의 복사 에너지는 B 람다에 뭐를 곱한 것과 똑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투과율을 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항들은 기층이 방출하는 그 적의 복사 에너지고 첫 번째 항은 지표면이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습니까? 상향, P기층에서 상향 적의 복사를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하향 적의 복사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향 적의 복사는 대기의 꼭대기에서부터 기압 P인 기층까지 그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표면의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에서 했던 이 지표면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 첫 번째 항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따라서 하향 적외복사인 경우에는 그 상향 적외복사인 경우에 우변항만 가지고 그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상향 복사와 하향 복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집니다. 자, 이제 어느 기층에서 복사가 하향이 있고 상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기층에서 복사가 얼마만큼 그 기층에 누적이 될 것이냐 또는 그만큼 발산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복사 발산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 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은 이 경우에는 기하 P인 기층에서 복사, 상향 복사, 하향 복사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층에 지금 나가는 것이 상향이고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가 많다고 그러면은 대기를 가열을 시킬 것이고 나가는 것이 많다고 그러면은 대기를 냉각을 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즉 그 어느 기층에서의 그 들어오고 나가는 복사의 차이 즉 어느 기층이죠? 라운드 P 그랬으니까 기압이 델타 P인 얇은 기층에 복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관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앞에 뭘 곱해주냐면은 정압비열하고 중력가속도 G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러한 양들이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라운드 T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만큼 변할 것이냐 이것이 복사속 발산 방정식입니다. 즉 이 식에서 우변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대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기가 앞에 마이너스 항이 있기 때문에 대기가 냉각이 되는 일이고 만약에 이것들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가열이 되는 그러한 항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방정식을 이어서 복사속 방정식과 복사속 발산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대기가 복사에 의해서 가열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냉각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적외복사속 형태의 방정식을 보았습니다. 하향 복사와 상향 복사일 경우에 기층에서 방출되어지는 적외복사는 플랭크 함수에다 뭐를 곱했나요? 투과 함수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플랭크 함수는 B로 계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투과 함수의 변화는 D타우입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의 형태가 BD 타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BD 타우를 지금 뭘로 바꾸고자 하냐면은 타우 DB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분법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적분법 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부분적분법 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A와 D가 다 변수라고 그랬을 경우에 이 AB를 미분을 하면은 A를 미분해서 DB를 곱하고 A 곱하기 DB를 하고 B 곱하기 DA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플랭크 함수에 뭐를 곱했냐면 D 타우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ADB라고 그랬을 적에 이 BDA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ADB는 뭐가 되겠습니까? DAB 빼기 BD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앞에서 우리 지금 방금 했던 그 적외복사속 형태의 그 방정식을 지금 타우 DB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이 앞에 있는 항들은 조금 다르나 마찬가지의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고 뒤에 있는 이 형태만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형태인데 그 식이 뭐가 곱해졌냐면 타우 투과함수가 먼저 곱해졌고 나중에 곱하기 DB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타우 곱하기 DB 형태이기 때문에 타우 DB 형태인 반면에 앞에 있는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앞에 프랭크 함수가 나오고 D 타우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상향 적외복사, 여기에 있는 하향 적외복사, 이 두 식은 앞에 있는 그 상향 적외복사, 하향 적외복사와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정식을
대기에 적용했을 경우에 그 대기에 의한 적의 복사에 의한 대기의 가열률과 냉각률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계산을 해 보았고 그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620 내지 720 요 사이에는 CO2에 의한 그 흡수율 또는 대기 냉각률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기 냉각률은 0에서부터 12까지 x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여기 실선은 뭡니까? BD 타우입니다. 플랭크 함수의 투과 함수 변화를 곱한 것이 BD 타우고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나타낸 것은 방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투과율 타우에다가 곱하기 dB를 한 그러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두 식의 차이점은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대륙권과 성층권 하부에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에 의한 그 대기 냉각률이 크게 나타나는 대략 이 고도에서 보면은 BD 타우 방법하고 타우 dB 방법하고 약 대기 냉각률이 1도 K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이러한 계산은 미들 애티튜드 썸머 중위도 표준 대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것이고 다른 표준 대기나 일반적인 대기에 적용했을 적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수학적으로 식은 똑같으나 그 식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계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정확히 구별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도에서 우리가 적외복사를 관측을 한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 관측 자료를 가지고 판명을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그거랑 관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이 차이는 이론적인 결과고 이들을 어떤 것을 쓸 것이냐는 사용자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것은 BD 타우보다는 타우 dB 방법이 조금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16차시로서 적외 복사속 전달 방정식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적외 복사속 전달 방정식은 BD 타우와 타우 dB의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들의 차이가 대기 냉각률에 약 한 1도 K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면서 이번 차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 복사 에너지에서는 지표는 적외 복사에 대하여 흑체 취급을 하는 것과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함수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 적외 복사 전달 방정식에서는 상향 적외 복사 속과 하향 적외 복사 속 그리고 적외 복사 냉각률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표에서 방출되는 적외복사 에너지, 적외복사 전달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억해야 할 중요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